자, 보시면은 이렇게 리본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오토캐드 한 2008, 9까지는 그냥 약간 옛날 버전처럼 생겼었는데 한 2010 버전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마치 오피스처럼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편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묶음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도 편리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도구들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가장 처음에 왼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A라고 모양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가 응용 프로그램 메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은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어떤 기능을 하는 거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뭐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쭉 나오고요. 간단하게 뭐 파일 관리라든가 뭐 인쇄 관련된 명령들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보시게 되면 새로 만들기죠. 새로 만들기를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도면 혹은 뭐 시트 세트 같은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열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열 것인지, 뭐 클라우드에서 도면을 열 것인지, 시트 세트를 열 것인지, DGM 파일을 열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장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이 도면을 저장을 하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현재 작업하고 있는 저장되어 있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형식으로 뭐 클라우드 뭐 도면 템플릿이라든가 도면 표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DWG로 변환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사용을 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고요. 내보내기 같은 경우는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CAD 형식으로 사용을 하다가 뭐 PDF 형식으로 내보내겠다, 뭐 DGM 파일로 형식으로 내보내겠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 있는 메뉴들을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밖으로 내보내는 걸 뜻하고요. 그 다음에 게시, 자, 도면 공유해주는 부분, 3D 인쇄 서비스로 보내는 거, 보관, 전자우편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인쇄입니다. 뭐 플롯, 뭐 플로터라든가 프린터라든가 이런 파일이라든가 파일로 플롯하는 거, 파일로 인쇄하는 거는 뭐 PDF로 인쇄를 한다든가 그런 거를 뜻하죠. 뭐 배치 플롯, 뭐 미리 보기, 페이지 설정하는 거, 관리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자, 도면 유틸리티, 도면의 특성, 단위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닫기 버튼은 말 그대로 닫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면을 닫는다, 아니면은 모든 도면을 닫는다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쪽 부분은 최근 문서들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쭉 하다 보면은 이쪽에서 최근에 사용된 문서 같은 것들을 쉽게 꺼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하단 부분에 종료하는 거 말고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오토캐드에 사용이 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옵션을 지금은 살펴보지 않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보도록 하겠고요. 뭐 옵션, 파일에 대한 옵션, 화면 표시를 어떤 거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옵션 같은 것들이 되겠어요. 굉장히 많겠죠. 자, 그리고 열기, 저장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게시 시스템, 제도, 3D 모델링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소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응용 프로그램 메뉴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그쵸? 자, 여기에 있는 메뉴들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있는 메뉴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굳이 여기 안에 있는데 왜 여기에 있느냐? 자, 얘네들 이름이 바로 신속 접근 도구 막대. 말이 좀 웃기죠? 자, 신속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 만들기라든가 뭐 열기라든가 저장 같은 거는 자주 쓰니까 쉽게 눌러라 라고 여기에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간단하게 눌러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러한 도구들을 모아놓은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가장 처음에 새로 만들기 클릭하시면은 새로 만들 수 있는 게 나오고요. 뭐 파일 이름을 새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여기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는 미리 어느 정도 제작이 돼 있는, 이렇게 눌러보시게 되면은 미리 보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좀 제작이 돼 있는 것들이 템플릿이라고 하는데 이제 눌러서 이름 바꿔서 열기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파일 열기입니다.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별거 없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걸 저장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이름으로 원하는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부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런 식으로 툴팁의 도움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다. 그래서 새 파일 이름으로 현재 도면의 사본을 저장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름 외에 새로운 파일로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명령어, 보시면 save as라고 하는 명령어를 쓸 수가 있죠. 자, 요 명령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밑에 있는 여기 명령 입력줄에다가 바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save as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는 또 명령 창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도 우리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보면은 클라우드 옵션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래서 현재 도면을 사본이 오토데스크 360이라고 하는 계정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거나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시스템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플롯이라고 하는 거 인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력해주는 부분. 자, 그리고 명령 취소라고 하는 것과 명령 복구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도 없이 누르게 될 버튼이 되겠습니다. 뭐 단축 버튼을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자, 요거는 명령 취소, 즉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거를 뒤로 되돌려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요. 이제 가장 처음에 1번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2번 작업을 하고 3번 작업을 하고 4번 작업을 하고 5번 작업을 했어요. 자, 작업을 쭉 하다가 5번 작업이 틀렸어요. 그럼 4번 작업으로 되돌아가고 싶잖아요. 그럴 때 누르는 게 요 뒤로 되돌아가는 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딱 누르면은 여기에서 요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은 4번에서 3번으로 되돌아가요. 근데 이렇게 되돌아가다가 보면은 그냥 다시 뭐 5번이나 4번으로 가고 싶겠죠. 그럴 때 누르는 버튼이 바로 요 버튼이 되겠습니다. 누르면 다시 여기서 요로 갑니다. 또 누르면 요로 가고 또 누르면 요로 가죠. 그래서 얘는 끝까지 가면은 여기까지 가는 거고요. 가장 처음으로 가는 거고, 얘는 5번 작업이 마지막이니까 요게 최종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뒤로 되돌리는 거, 다시 되돌린 거를 취소하는 버튼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버튼들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돼요. 두 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단축 키는 뭐 컨트롤 Z라든가 컨트롤 Y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선을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Z를 누르면 없어지고 컨트롤 Y를 누르면 다시 생깁니다. 즉 이전 작업 상태로 되돌아가는 컨트롤 Z, 그 다음에 다시 취소, 컨트롤 Z 한 거를 다시 취소하는 컨트롤 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있는 리두라고 하는 것과 언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두 가지 반드시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화살표가 하나가 있는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좀 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작업 공간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 작업 공간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일단 여기를 누를게요. 그래서 제도 및 주석을 할 것인지, 뭐 3D 기본상을 할 것인지 쭉 나오고, 지금 현재 제도 및 주석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3D 모델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3D 모델링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화면이 3D 모델링에 맞게끔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부분이 3D에 맞는 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걸로 변형이 된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제도로 온다고 그러면 이걸 클릭하시면 다시 원래대로 리본 메뉴들이 제도하는 거에 맞게끔 변형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화살표 누르시게 되면은 새로 만들기부터 작업 공간, 즉 여기에 신속 접근 도구막대를 어떤 것들을 놓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특성 일치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특성 일치를 딱 누르면 특성 일치가 추가가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특성 일치가 추가가 됐죠. 자, 여기 화살표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 화면이 좀 좁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성 일치가 추가가 되고, 또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걸 다시 누르면 특성 일치 같은 게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필요한 거를 체크를 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체크를 해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이 신속 접근 도구 막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는 제목 표시줄이죠. 드로잉 1이라고 하는 현재 이 도면의 가장 기본적인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은 여기 부분에 제목이 나오는 부분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는 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키워드 혹은 구절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오토캐드의 명령어를 뭐 도움을 받는다든가 그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었죠. 도구가 모음이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QNew라고 도움이 있죠. 요거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QNEW 이렇게 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도움말이 나타나게 됩니다. 너무 창이 크게 나타나는데 제가 좀 줄일게요. 자, 보시면 QNew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자, 선택한 도면 템플릿 파일에서 새 도면을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게 나오죠. 즉, 요 QNew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움말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 그리고 뭐 도구막대 표준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는 부분, 검색을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열어주는 거, 뭐 오픈이다 라고 입력을 하면은 오픈에 해당하는 도움말이 나타나죠. 그래서 오픈, 요런 버튼이고요. 자, 보시면 메뉴에 응용 프로그램 메뉴 요거를 눌러서 열기 해서 도면을 열 수가 있고, 뭐 파일에서 메뉴 이렇게도 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팁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검색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자세하죠? 그래서 이런 도움말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하는 것도, 모르시는 게 만약에 있을 경우는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검색 부분이었고, 요 뭐 오른쪽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오토데스크 익스체인지 응용 프로그램 웹사이트 열리는 부분이 됐고, 뭐 액세스 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도움말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좀 전에 우리가 봤었던 검색을 했을 때 나왔었던 그 도움말이 나오고요. 또 여기서도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도 있죠. 뭐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은 뭐 도움말부터 해가지고 뭐 오프라인 도움말, 뭐 환영화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그 환영화면을 껐어요. 안 보이게 설정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생겨요. 나는 환영화면을 좀 다시 보고 싶다. 그런 거를 질문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자, 그럴 때는 요거 눌러서 여기 있는 환영화면을 누르면 다시 요 환영합니다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 아래쪽에 있는 메뉴들을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메뉴들을 보통 이제 리본 메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본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CAD 명령 전체를 이렇게 탭이라든가 아이콘 같은 모양으로 알기 쉽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도구들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무한한 그런 작업들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요 리본 메뉴가 좀 화면의 크기를 많이 차지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컴퓨터 화면들이 하도 커서 뭐 굳이 뭐 그렇게 이런 부분이 불편하지는 않지만 혹시나 뭐 노트북을 사용한다든가 혹은 좀 작은 화면의 모니터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리본 메뉴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본 메뉴의 크기 같은 것들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여기 패널 버튼으로 최소화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오른쪽에 화살표 조그만 게 있죠? 이걸 누르시면은 탭으로 최소화, 패널 제목으로 최소화, 패널 버튼으로 최소화, 뭐 모드 순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있는 거 말고 여기 버튼, 패널 버튼으로 최소화를 한번 눌러보면 자,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작게 바뀌고요. 갖다가 대면은 이렇게 나와요. 갖다 대면 나오고 갖다 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작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갖다 대면은 이번에는 패널 제목으로 최소화라고 하는 게 있죠. 클릭하시면 이렇게 제목으로만 나와요. 화면을 엄청 많이 안 차지하죠. 그래서 갖다 대면 나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편리한 기능들이죠. 그 다음에 또 갖다 대면은 탭으로 최소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죠? 자, 이때는 여기 위에 있는 메뉴들을 클릭을 하시면 홈을 누르면 홈이 나오고요. 딴 데 클릭하면은 안 나오고요. 삽입을 누르면 삽입이 나오고 주석을 누르면 주석이 나오고 딴 데를 클릭하면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갖다 대면은 전체 리본 표시로